하는 내용이 이제 수신결 정정분의 본문의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게 8개의 질문에 보조국사가 이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수신결이 이제 구성이 됐었고, 이번에 9번째 질문은 이 질문의 내용이 길어요. 그동안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보조국사의 수신결의 주장이 돈오 후 점수잖아요. 그죠? 돈오한 다음에 점차로 다시 점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돈문과 점문, 특히 자성문 정해와 수상문 정해에서 돈과 점을 자꾸 겸해서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 것에 대한 혼동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의 내용이 이제 스님의 판단에 따르면 깨달은 뒤에 닦는 문, 여기니까 오후 수문이라고 했어요. 돈오 점수 문중이란 뜻이에요. 거기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지닌다는 뜻의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 균지,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지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뭐였냐 하면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자성문 정해와 수상문 정해 두 개였어요. 그 첫째는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 이게 이제 자성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가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 이게 수상정해예요. 그래서 이건 문자를 빼고 여기는 이렇게 적었는데, 자성문 정해와 수상문 정해의 두 가지 선정과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자성문 정해는 돈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수상문 정해는 전문에 닦는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에요. 또 했는 내용이 자기 성품의 문은, 즉 자성문에서는 이 말이죠, 자유롭게 움직이고 고요하게 아는 것이 원래 스스로 무위여서 하나의 티끌도 상대할 것이 없으니 어찌 애써 버리고 없애려는 노력을 하겠으며 한 생각도 정을 낼 것이 없으니, 한 생각도 정도 낼 것이 없으니 반년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이게 이제 자성문의 정해를 설명하면서 앞에서 보조국사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말은 자기 성품인데, 자기 성품은 원래 무위고 여기에는 티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으니까 번뇌망상을 잊어야 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성 그 자체는 본래 무위고 원래 몸에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자성을 바로 깨쳐 들어가는 것이, 자성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지내는 거다. 그러면 이 자성의 성질을, 자성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가 저절로 균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자성을 떠나지 않고 그 자체로 자성이 본래 선정과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상을 따르는 문은, 수상문에서는 이 말이에요, 이치에 따라 산란함을 거두고 현상을 가리고 공을 가나며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서 무위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치에 따라서, 일단 교리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산란한 것은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자꾸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교리의 이치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없애고, 현상을 그리고 공을 가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택법이라는 얘기는 법은 가르침이라는 뜻도 되고 진리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일체 유의법, 일체법이라고 할 때 일체 대상화되거나 관념화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린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걸 분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되
그 현상이 공한 것, 원래 실체가 없음을 보고 그 다음에 혼침은 흐리멍텅한 거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정신이 맑지 못한 거, 산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 이것을 고루 다 들여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다스린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점차로 닦는 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앞뒤로 자성문과 수상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심이라고 의혹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의심과 여러 가지 헷갈리는 거를 같이 포함하는 게 의심보다 의혹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의심과 어떤 의혹이 뭔가 아직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만일 한 사람이 행할 바라고 말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말씀을 잘못 헷갈린 게 돼요. 먼저 자기 성품의 문에 의거하여 선정과 지혜를 고루 닦은 뒤에 다시 상을 따르는 문으로서 대치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상을 따르는 문에 의거하여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다스린 뒤에 자기 성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질문의 내용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자성을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산란하고 혼침을 먼저 다스려 가지고 자성을 아는 대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은 이거 보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서 지금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은? 이런 인문이 자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집중이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게 산란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흐리멍텅한 게 너무 피곤해. 그러면 이걸 먼저 없앤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자성이 뭔지를 먼저 깨닫는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가 이 질문을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제자들을 공부를 시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한다면 자유롭게 움직이고 고요하게 아는 것이니 다시 대치하는 공부를 할 것이 없을 텐데, 다시 여러 가지 뭐 혼침과 산란을 다스리고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내가 자기 성품이 원래 무위이고 원래 걸림이 없고 원래 고요함을 아는 거라면은 뭐 때문에 다시 점차로 닦는 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됐으면. 근데 어째서 다시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마치 흰 옥에 무늬를 새겨서 그 바탕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랄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깨끗한 옥돌이, 옥은 특히 보석의 원석이든 뭐 옥은 흠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무늬를 새긴다는 거는 흠집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래 자성이 청정하고 고요하고 더 이상 뭐 닦을 바도 없는 그를 바로 알았다면 뭐 때문에 다시 깨닫고 난 뒤에 오후에 자꾸 수행을 해야 되느냐. 혼침과 산란을 다스리는 공부를 깨달았는 뒤에 왜 하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깨끗한 우리 여기서 흰옥이 비유하는 게 뭐예요? 자성이죠, 그죠? 원래 깨끗하고 고요한 게 우리 자성인데, 자기 성품인데, 마음인데, 거기에다가 상을 따르는 여러 가지 방편을 쓴다면은 오히려 깨끗한 바탕에다가 쓸데없는 번뇌망상을 더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흰 옥에 무늬를 새겨서 깨끗한 옥에 흠집을 내는 바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 반대로 먼저 상을 따르는 문에 선정과 지혜로 대치하는 공부를 완성한 뒤에 점차로 닦는 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침과 산란을 다스리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자기 성품을 닦는 대로 간다면, 이게 자기 성품문으로 간다면 그것은 점차로 닦는 문 중에 열등한 근기가 깨닫기 이전에 점차로 닦아 익히는 것인데 어째서 단박 깨닫는 문, 단박 닦는 문이죠. 그런 사람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되 공부할 것이 없는 공부를 활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로 닦는 혼침과 산란을 먼저 이제 너무 산란하면은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라. 너무 흐리멍텅하면은 이제 정신을 이제 맑게 하고 밝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열등한 근기가 점차로 닦는 극인데 왜 먼저 깨달은 사람이 뒤에 이런 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후를 따진다면 그런데 만약에 동시에 해야 된다면, 만약에 동시여서 전후가 없다면 두 문의 선정과 지혜가, 그러니까 자성문과 이제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가 단박과 점차, 그 돈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병행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면 돈이고 점이면 점이지. 즉 단박 깨닫는 문의 사람은 자기 성품의 문에 의하여 자유로이 공부를 읽고, 점차로 닦는 문의 열등한 근기는 상을 따르는 문에 나아가서 대치하는 공부,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다스리는 공부다 이 말이죠. 상대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점차로 닦는 문의 열등한 근기는 상을 따르는 문에 나아가 대치하는 공부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두 문의 근기가 단박과 점차로, 즉 돈과 점으로 이 말이에요. 같지 않고 우열이 분명한데 어째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아울러 말씀하십니까? 다시 잘 설명하셔서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보조국사가 얘기하는 거는 도노를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고 난 뒤에 오후에 점수를 하라는 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돈점을 얘기할 때 돈은 우리가 육조 해능대사하고 신수대사의 그 비교해서 알듯이 단박에 활짝 깨달아서 더 이상 뭐 해야 될 것도 없이 이제 자성의 개정해를 앞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성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그게 자성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참 자성에, 내 마음에 심지무치죠. 그죠? 심지무치, 어리석음이 없는 게 자성해고, 심지 마음 바탕에 뭐라 그랬죠? 심지무치, 심지무난,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그것이 자성정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돈문에서 스스로 이러한 자성의 이치를 깨달았으면 그 뒤에 또 점차로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동시에 한다면 이거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질문의 취지는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돈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조국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돈을 얘기하다가 돈 후에도 점차로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럼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냐고 다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걸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였냐 하면은요, 요거예요. 둘째 줄에 만일 한 사람이 행할 바라고 한다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조국사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헷갈린 게 뭐냐 하면, 내가 설명한 바가 분명한데 그대 스스로 의혹을 내는구나.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면 더욱더 의혹이 생기고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 말꼬리를 잡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말을 따라가니까 네가 지금 오해를 했구나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제 둘째 줄로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며 요 번역한 게 뭐냐 하면은요, 여자생의 은생, 요게 뭐, 수언생해, 수언생해. 요 첫째 줄에, 요 넷째, 셋째 구절. 수언생해. 요게 수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수는 따를 숫자고 말하고 생해인데요. 요게 해자가 이해하다 할 때 그 해자 이해해서 그런 뜻인데, 요게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알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말을 따라가면 이 말이에요. 말을 따라가서 자꾸 이 자기 아르마리의 견해를 내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생의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이라는 말은 더욱 더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기는 점점 더 의혹만 더 생기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자꾸 따라가면.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득이망은이라고 했잖아요. 득이망은 이거는 뜻을 얻으면은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인데, 여기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원래 장자 외물편에 그 비유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고기를 잡을 때 통발 알아요? 고기를 잡을 때 통발을 사용하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인데, 고기를 잡고 나면은 통발이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것도 그러네. 그거 망대 통발 전자고, 그 다음에 토끼를 잡을 때 올가미를 쓰잖아요. 이 올무를 쓰는데, 올가미를 쓰는데 토끼를 잡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 올가미 제자인데, 그 올무를 잊어버린다라는 장자의 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요거예요. 요게 이제 득이망언이라고 해서,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리고, 토끼를 잡을 때 올무를 사용한 건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인데, 토끼를 잡고 나면 올무를 버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뜻이 제대로 이해가 됐으면, 뜻을 얻었으면 그 말은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뜻을 제대로 얻지 못하니까 자꾸 뭐래요? 수언생해를 한다는 말을 자꾸 따라가서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아르마리를 내게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분명하는데 그대 스스로 의혹을 내는구나.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면 더욱더 의혹이 생기고,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따질 필요가 없다. 불로치힐이에요. 그죠? 더 이상 이걸 따지고 뭐 힐문할 필요가 없는데, 네가 또 이게 내 말을 점차로 닦아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따라가서 잘못 이해를, 아르마리를 낸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문에 대하여 각각 수행할 바를 판단한다면,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은, 이게 자성문정해를 닦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 단박 깨닫는 문에, 즉 돈문에 공력 없는 공력, 이게 여기에 나왔어요. 우리 이제 성가에서 흔히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하고, 말 없는 말, 뭐 길 없는 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금강경에도 이런 식의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력 없는 공력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공지공이라고 했어요. 무공지공. 그러니까 노력 없는 노력, 혹은 공들임이 없는 공,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공력 없는 공력으로서
움직임과 고요함을 병행하여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공을 들이대 공들임이 없는 공으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공부를 하되 공부를 한다라는 상을 내거나 생색을 내지 않고 저절로 하는 공부란 뜻이에요. 무공지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수행을 한다라고 어떤 틀에 박혀가지고 이거를 티를 내고 상을 내면 수행을 한다라는 틀에 박혀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경전을 공부하고 어록을 읽고 강의를 듣고 이제 공부를 한다면서 열심히 외우고 하는데 이거는 말만 따라가고 실제로는 그게 제대로 뜻을 정확하게 자기가 얻어 듣지를 못하게 되면 자꾸 이게 수원생해하는 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아름아름만 내고 지식으로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부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 웬만큼 나도 이제 공부를 했고 웬만한 얘기는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돼요. 이제는 강의 듣고 책을 보는 거는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하든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도 아, 뭐 그 얘기 하는구나. 그렇지 뭐. 이러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 뜻이 분명하게 자기 성품을 분명히 깨닫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보는 데는 뭔가 다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든 다음에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설을 하고 의견을 내면서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수원생해 하는 거예요. 수원생해 하는 거. 물론 우리가 공부는 세상의 공부나 이런 것도 남을 가르쳐 보면 자기 공부가 더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자기 성품을 바로 알지 못한 상태로 이치로만 지식으로만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수원생예하는 수준을 벗어나기에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식인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을 또 유명한 사람들의 견해는 자기가 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저런 질문을 이제 내 마음 속에서는 의혹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면 사실은 자기 안에서 명쾌하지가 않거든. 아는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도노 정수해야 되면은 자성문에서 이미 단박 깨달았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뭘 또 점차로 닦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그럼 뭐 뭘 먼저 하라는 얘기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아요. 실제 수행을 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이치로만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말을 따라가고 글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공지공이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 없는 말, 사실은 공부 없는 공부, 공력 없는 공 이런 뜻인데 그래서 공력 없는 공이라는 것은 저절로 자성문의 정해는 뭐냐면은 우리 본래 성품에는 원래 물들 것도 없고 원래 해야 할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자성이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운행되는 것이 선정과 지혜가 아님이 없어요. 그걸 알고 행하는 것이 무용, 여기서 뭐예요? 무공지공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러면은 병운쌍적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요, 움직임과 고요함이에요. 여기서 병운이란 말, 아울러 움직이고 아울러 고요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선정과 지혜를 얘기를 흔히 이제 얘기를 할 때 쌍차 쌍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운자는 움직임이고 이게 적은 고요함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임과 고요함을 아울러서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선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뭘 떠올려요? 고요함을 떠올려요. 적적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성적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성성이란 말이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적적이라는 말은 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해 쌍수를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정이고 이거는 해인데, 이거를 두 개를 자꾸 따로따로 나누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쌍수라는 말이 아울러 닦는다라는 얘기하고, 자성은 원래 성성하고 원래 적적해요. 그럼 이 둘을 자꾸 나누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자기 성품에는 원래 물금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과 고요함이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성이 마치 뭔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은 선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성성하다라는 것은 활발하게 뭔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쌍차 쌍조라고 해서 요거는 비춘다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조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비출 조자를 쓸 때는 요거는 차단할 때 쌍차 쌍조 할 때는 요거를 차자를 쓰잖아요. 차를 차단하고 막는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고요하게 가라앉는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사실은 선정이 고요한 것만이 선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가에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다 선이 아님이 없다. 이 말은 선정이라는 뜻이에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다 선정이 아님이 없다는 말은 행하거나 머물거나, 가거나 머물거나, 눕거나 앉거나 눕거나, 그 다음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다 선정이 아님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움직일 때든 가만히 있을 때든 선정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뭔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왜 그게 가능하냐. 겉모습의 육체를 보고 선정과 지혜를 자꾸 고요함과 깨달음이라고, 이게 성성함이라고, 비춤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가만히 있든 말을 하든 안 하든, 움직이든 운동을 하든, 내 마음은 한결같이 깨어있고 한결같이 어디에도 끌려다님이 없이 중심이 잡혀서 평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은 움직이고 고요한 데에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깨닫는 문 중에서 공력 없는 공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냥 공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움직임과 고요함을 병행해서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서, 여기 나오죠. 이게 자수자성이란 말이 스스로 자기 자성을 닦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스스로라는 얘기가 사실 저절로예요. 저절로 자기 성품이 닦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도 틀렸어요. 무공지공에서 닦는 수행은 무수지수예요. 닦을 것도 없는, 그 말은 없는데, 수행해야 된다, 닦아야 될 것도 없는 닦음이기 때문에 자성은 원래 닦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수자성이라는 말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자성에는 닦을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자수라는 말을 앞에 자를 붙인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절로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성은 저절로 닦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굳이 닦으려고 뭐뭐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자성은 원래 닦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닦이는, 저절로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불도예요. 자성불도. 저절로 이루어진 그대로 부처가 가는 길, 그게 자성불도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도를 내가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뭘 해야 되는 게 있는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자성불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그대로가 부처가 가는 길이다. 이게 자성불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할 때 자꾸 대상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문장 구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목적어를 생각을 하면은 목적어가 자꾸 대상이 되어버려요. 특히 깨달음이나 부처나 진리나 뭐 이런 것들을 대상화, 명사로 자꾸 만들면은 명사는 자꾸 대상이 되고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상태를 자꾸 상정을 하게 되는데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경전을 읽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 된다. 옛날에 2600년 전에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을 하되 내가 동사를 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내가 동사하는 것이 목적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초점이 목적어가 아니라 동사에 초점이 맞춰야 돼야 되고 동사의 주체가 항상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명사보다 중요한 게 동사예요. 외국어를 배울 때도 명사보다 동사에 더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다. 번역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절로 닦아지는 것이 자기 성품이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저절로 닦아지는 것이 자기 성품이고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냐 하면 자기 성품을 명사로 봐버리면 닦아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자성이.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대상화할 수 있는 자성은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닦여지는 것, 저절로 닦아가는 그것이 자기 자성이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닦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자수하는. 자성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자수자성인데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자수자성이 스스로 닦아가는 이것이 자성이고 스스로 이루어져 가는 이것이 그러니까 동사가 중요해요. 이루는 불도를 이룬다가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언제 이루어져요? 매 순간 지금 여기에 현재 진행형으로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부처의 길이고 그러면은 불도라는 게 대상화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것 이게 자성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 이게 자성문 지혜의 문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자수자성, 자성불도가 그 앞부분하고 같이 보면은 용무공지공. 그러니까 공 없는 공으로서, 즉 공들이지 않는 공들임으로써 이 말이니까 공들일 것조차도 없이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함께해서 이 말이에요. 이게 병운쌍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저절로 닦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닦을 바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이미 닦여지고 있는 그것이 자성이고 자기 성품이고 그리고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부처가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이제 자성문정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명사는 항상 대상화가 되니까 동사를 중심으로 해석을 다르게 경전을 읽을 때는 항상 현재적인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 2주 전에도 어떤 것이 부처냐, 어떤 것이 자성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그 전부 동사잖아요. 그것이 곧 부처고 불성이고 자기 성품이다. 그래서 그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떨어져요? 상이 바로 대상이고 명사예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은 이 말 자체를 말을 따라간다라는 뭐냐? 이 말을 자꾸 명사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자꾸 명사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을 자꾸 따라가요. 근데 동사도 자꾸 명사화해. 이 명사화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꾸 이걸 추상화한다라는 거예요. 추상화하고 대상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추상화하고 대상화해버리면은 어떤 상태를 자꾸 상정을 해요. 그러면 깨닫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에 대해서도
어떤 깨달은 상태를 자꾸 추상적으로 깨달은 것이라는 건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자기가 깨달아 보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음에 대한 자꾸 선입견과 편견을 자꾸 가져요. 부처라고 얘기하면은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부처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자기식으로 부처 기준을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자꾸 동사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상화해요. 그 공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하다, 자성이다, 공이다 이런 거 비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텅 빔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를 또 상정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떤 상태로 자꾸 추상화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의 대상이 되고요. 공이라는. 그게 이제 공상에 빠졌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말을 하면은 말을 대상화해. 뭐라고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닫기 전에 여기 이제 본문에 봅시다.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은 깨닫기 전에 점차로 닦는 문에 열등한 근기로서 대치하는 공력이란 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스리는 이 말이에요. 대치지공이란 말은 마음마다 의욕을 끊고 이게 이제 하는 얘기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고 그때마다 그것을 다 일어나는 생각을 다 끊어야 돼.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이걸 끊으려고 또 노력하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또 끊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없애야 되고 없애야 되고 없애야 되고 계속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치정위행. 고요함을 취해서 수행을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뭔가 참선을 한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분위기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한 데를 자꾸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조명하고 뭐 촛불도 켜놓고 분위기 야시꾸리하게 해가지고 이게 치정하는 거예요. 치정행자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수상문 정회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음악도 틀어놓고 뭐 분위기도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워낙에 대상에 이끌려가지고 세상살이에 이렇게 워낙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음악이든 분위기든 조명이든 뭐 촛불도 켜놓고 이렇게 분위기를 일단 좀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에 끄달려 다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를 무드를 좀 좋게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은 그 분위기에 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빵이나 사찰이나 경치 좋고 분위기 좋은 절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갔다 오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게 그렇지만 그거는 수상문 정회에 따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마음의 산란함을 좀 다스리고 다음에 이 수행을 하게 하는데 자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 두 문의 수행에서 말하는 동과 점이 각각 다르니까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